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건조 기후와 이제 지형 동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후 이제 알아봤잖아요. 이제 기후 중에서 중요한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남은 기후 중에서 건조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건조 기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우리가 이걸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면 비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건조기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 경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따로 떼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우리가 앞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특이한 지형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면 도대체 어떠한 특이한 지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건조기후, 쾌페네 기후 구분의 B라고 불립니다. 이 비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조기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그동안의 열대와 온대에서는 A, C에서는 뒤에 두 번째 글자가 소문자로 했는데, 이건 지금부터는 대문자입니다. 이게 약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문자를 쓰지 않고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먼저 알아볼 거는 사막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때는 모두 대문자를 씁니다. 이거를 모두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 대문자로 BW라고 씁니다. BW라고 쓰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연강수량이 500ml 미만이 아니고 250ml 미만입니다. 연강수량이 250mm 미만인 기후를 우리 사막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문자 모두 써서 대문자로 BW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사막이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 이미지가 딱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것들입니다. 뭔가 아무것도 살지 않고 모래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형, 그러한 경관이 나타나는 곳을 우리 사막기후라고 부르고요. 연강수량 250mm 미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떤데? 아열대 고압대 위치는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이거 갑자기 또 왜 땡겨졌지?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열대 고압대 지역. 위치 잘 알아두시고 우리 뒤에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 세 번째,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네 번째, 타골풍의 바람 그늘 지역. 요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막이 왜 형성되는가?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 첫 번째 무엇이다? 아열대 고압대 지역이란 거죠. 요거는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서 형성이 된다. 왜? 아열대 고압대 지류는 연중 무슨 기류? 그렇죠.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곳이죠.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지 못해요. 1년 내도록, 그렇죠, 날씨가 맑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무엇이 형성이 되느냐?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자로 옆으로 쭉 보면 지금 사막들이 쭉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이 한 위도 20에서 30도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위도 20도에서 30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연중 무슨 기류? 그렇죠, 하강 기류가 나타나더란 거죠. 하강 기류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1년 내도록 날씨가, 그렇죠, 쨍쨍하다. 구름이 없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고요. 뭐 덤으로 알려진다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요건 알아도 좋고 뭐 몰라도 좋습니다. 문제에 잘 나오진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루브 알하리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과 비슷한 위도대에 나타나는 산맥들은 전부 다 사막들은 어떻게 형성된 거다? 그렇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륙 서안의
한류연안 지역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대륙의 서쪽에서 중위도 지역에서 사막이나 중위도 지역의 대륙의 서쪽에서 사막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닷가에 해류가 흐르는데 어떤 해류가 흐르더라? 차가운 한류가 흐르더라. 한류는 차갑다. 차가운 바닷물이에요. 차가운 바닷물이니까 어떻게 상승기류가 형성되지? 못하죠. 왜? 바닷물 자체가 차갑잖아. 상승기류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상승기류가 형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않더라. 그래서 차가운 바닷물이 상승기류 형성을 어떻게 한다? 막더라. 그래서 무엇이 형성된다? 사막이 형성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에 있는 사막인데 요게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나미브 사막은 대표적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바다와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 요거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다와 떨어진 정도인 격해도가 크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엇을? 수분을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막이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라 해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 요쪽도 그건데 얘들이 바다와 거리가 너무 크다. 한 최소한 2000km 정도 돼요. 200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대륙 내부에 있으니까 비구름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더라. 어떻게 된다? 여기 가면 전부 다 어떤 공기? 건조한 공기. 바닷가에서는 수변했지만 대륙 내부로 가면서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바로 구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비가 내릴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골풍의 바람 그늘 지역입니다. 바람 그늘 지역이란 것은 얘기했었죠? 사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람을 받으면 우리 무슨? 바람 바지. 이 공기가 넘어간다. 여기를 그렇죠. 바람 그늘 또는 바람 의지 사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서 사막이 형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사막인데요. 파타고니아 사막 보시면 여기 중위도에 편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요. 중위도 지역인데 편서풍이 계속 불어. 근데 이 지역에는 산맥이 하나 있어. 이 산맥, 그렇죠. 이 편서풍을 막고 있는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의 서쪽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산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공기가 건조해져서 여기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사막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이 사막이 유명한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네 가지 원인으로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 기후 지역에서 주민 생활은 당연히 물을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농업과 유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농업을 보시면 오아시스, 외래하천, 관계시설, 물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시설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아시스 농업 또는 관계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근처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다?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지만 인구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지역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유목을 이루어집니다. 또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농업이 안 되면 유목민들은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사육하고 육류나 유제품을 생산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래하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외래하천이었는데 외래하천이 이게 바깥 외자에 올레자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사막 바깥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외래하천이란 것은 강수량이 풍부한 수변 기후 지역에서 발원해서 사막을 흐르는 하천을 우리 외래하천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일강인, 아프리카의 대륙인 나일강인데요. 이 나일강이 요렇게 흘러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인데요. 이 나일강이 지금 보시면 사막을 통과하는데 이 지역에 강이 흐를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나일강이 시작하는 곳이 여기 이 지역, 바로 열대우림 기후 지역 AF 지역에서 발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1년 내도록 비가 꾸준하게 오잖아. 많이 내리니까 이 지역에 물이 풍부한데 이것들이 여기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니까 여기 기후 지역 사하라 사막을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강물이 유지가 돼서 바다까지 끝까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 요러한 하천을 우리 외래 하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스텝 기후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기후 지역은 대문자 씁니다. 마찬가지로 BS라고 부릅니다. 스텝 기후 대문자 S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연 강수량이 250mm 이상 500mm 미만일 때를 우리 스텝 기후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곳 좀 위치 알아둘게요. 사헬지대, 아프리카에는 사헬지대, 그리고 몽골 및 중앙아시아, 아르헨티나에서는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분지,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체르노잼 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아메리카의 프레리 좀 알아두세요. 사헬, 몽골 및 중앙아시아, 팜파스, 대찬정분지, 흑토지대, 프레리, 요런 지명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BW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은 바로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습니다. 얘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CS가 있거든요. 바로 위에 CS가 있고요. 이게 스텝 기호인데 미안해요. BS 스텝 기후입니다. 요거로 내가 못 고쳤네요. 자, 특징은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다. 얘가 바로 밑에 AW가 있고요. 그 다음에 BS가 있어요. 스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건기가 짧고 우기가 길다. 그럼 얘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W에서는 키가 큰 풀인 장초가 자라지만 BS에서는 키가 낮은 단초, 키가 짧은 작은 풀이 자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좀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이 형성된다. 그리고 토양은요, 강수에 의한 유기물의 손실이 적어서 비옥하고 검은색을 띱니다. 이 토양을 우리 체르노잼이라고 부릅니다. 체르노잼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요것도 스텝 기후예요, 얘들아. 흙 자체가 농사가 잘 되는 흙이라 했었죠. 그래서 밀, 옥수수와 더불어서 소, 양 등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농목업이 많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이런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러한 목축업이 굉장히 유명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최근의 문제점을 요것 좀 알아두세요. 지나친 경자 방목으로 인해서 현재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7단원 거의 마지막에 배울 것 같아요. 7단원에서 우리 한번 배우면서 한번 7단원인가 5단, 6단원인가 하여튼 우리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후 그래프 패턴을 보시면 강수량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거의 지금 막대기가 거의 보이지 않죠? 이것을 우리 BW 사막 기후고요. 그 주변 사막 기후가 요렇게 나타나고요. 요렇게 나타나는데 그 주변에 비가 적지만 그래도 비가 강수 그래프가 보인다. 이때는 우리 BS 스텝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텝 기후가 그 주변, 이러한 사막 기후 주변에서 나타나게 되죠. 사막 기후 주변에서 보시면 요렇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사막이 안에 있고 그 주변을 무엇이 감싸는 형태? 그 주변을 스텝이 감싸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요거 주변에 AW, 여기는 CS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고 나서 우리 한번 좀 패턴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건조기후 마치고요. 이어서 건조기후에서 나타나는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